다음으로는 시각화의 구조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기본 사용법은 사실 제가 하나의 피겨 안에 하나의 엑시스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 안에 구성 성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단순히 이거 그림 하나만 그리지 않을 수도 있고 두 개 나눌 수도 있고 네 개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구조 특징이나 크기 이런 것들을 핸들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기본 사용법을 통해서 각 구성 성분들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데 이 작은 세세한 내용이 아니라 큰 범주, 피겨 범주, 액세스 범주에서는 이런 구조를 어떻게 핸들링하고 변경하고 다룰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시각화 구조 변경 내용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할 때 결국 피겨, 액세스, 엑시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피겨란 도화지란 표현을 썼었는데 그림이 그려지는 캔버스나 종이 자체를 의미한다고 했었어요. 그 중에 우리의 그림이 들어가는 건 바로 액세스 부분입니다. 액세스 부분. 그리고 이 액세스에서 엑시스, 엑시스라는 X축 또는 Y축의 축을 의미하는 걸 통해서 구성되어 있다라고 큰 범주 설명을 했어요. 결국 피겨는 한 개 이상의 액세스 그리고 액세스는 또다시 두 개 이상의 엑시스를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플랫으로 하나의 그림만 그릴 때는 별도로 사실은 피겨, 액세스를 핸들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 핸들링 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세부적인 구조를 변경하거나 응용하고 싶을 경우는 여러분들이 엑시스를 포함하고 있는 액세스와 피겨 자체를 핸들링 함으로써 얼마든지 다양한 그림 구조를 표현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상세 내용들은 제가 여기 피겨, 액세스, 엑시스로 표현하는 문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핸들링 하는지 이 내용들을 전문적인 도큐멘트를 포함을 시켜놨는데 이 강의에서는 실제 피겨, 액세스 그리고 엑시스들을 어떻게 핸들링 하는지 내용을 하나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플하게 한두 가지의 예를 통해서 이해도를 좀 더 컴플리트하게 다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앞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쵸? 그대로 가지고 왔죠? 배경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데이터 불러오고 플롯 하고 또 한번 플롯 하고 제목, 레전드, XY축 라벨, XY의 표시 범위, 그리드 그리고 전체를 쇼잉하는 것까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맨 위에 보면 PLT 하위 메서드에 피겨라는 함수를 불러왔습니다. 이거는 전체 최상단에 피겨를 핸들링하는 함수입니다. 그런 다음 저는 하나만 넣었는데 피겨 사이즈라는 매개 변수에 10,20이라는 값이 변경되지 않도록 튜플 값 자체의 인수를 할당했습니다. 즉 이것은 피겨의 사이즈입니다. 가로는 10, 세로는 5 정도의 피겨를 출력하라는 명령어입니다. 이 파라미터를 통해서 피겨의 함수 처리 결과 제가 저만 올라가면 이런 그림이었죠. 애초에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할까요? 16대 9 정도, 16대 10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2대 1 정도의 옆으로 긴 피겨가 생성됩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이렇게 가로는 10, 세로는 5 정도의 피겨가 생성된 겁니다. 지금 이 네모 박스가 15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걸 이 액세스를 포함하고 있는 피겨 도화지 자체가 피겨라는 캔버스 자체가 10,5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피겨 함수를 통해
캔버스의 크기를 설정할 수가 있다 라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하나의 피규어 안에 그림 또는 액세스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개 그릴 건데 물론 반복해서 피규어를 여러 개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의 캔버스 안에 애초에 그림 자체를 여러 개 넣고 싶어 가 되는 거죠. 이럴 경우는 서브 플랫이라는 함수로 액세스를 핸들링할 수 있는 변수가 출력되고 그 출력된 값으로 우리가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액세스 자체는 피규어 행렬의 값들을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래 예를 통해 설명드릴게요. 자, plt 함수에서 메서드로 피규어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피규어 사이즈 10,5라고 입력을 하면 사실 이거 하나만 실행해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무언가 출력이 되죠. 근데 피규어 사이즈 0xs 이렇게 되겠죠. 뭔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무엇이냐면 도화지가 출력됐다는 뜻이에요. 캔버스가 출력이 됐다. 캔버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캔버스는 만들어 놨는데 10,5라고 해서 plt 함수 .subplot 1,2,1이라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 캔버스 하위에 서브 그림을 1행 2열 하나의 행 두 개의 열로 이루어진 그림을 넣을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 서브 플랫 중에 지금 그림 그리는 건 첫 번째 열 액세스를 의미해 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plt 서브 플랫 1,2에서 두 번째 액세스도 그릴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해도를 위해서 이것만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만 실행해봤어요. 지금 앞에 있는 출력 변수 신경 쓰지 마시고요. 캔버스 그렸고 그 안에 액세스 하나에 첫 번째 액세스에는 서브 플랫 그림 그려줘. 그리고 다시 한번 두 번째도 넣어볼까요? 같이 1, 2, 두 번째 두 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액세스를 먼저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서브 플랫 함수를 통해서. 그리고 나는 이 서브 플랫 자체를 좀 핸들링하고 싶을 경우는 이 서브 플랫 결과를 하나의 변수로 일단 저장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액세스 자체도 이걸 매번 타이핑하기가 그러니 다른 변수로 일단 저장을 할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액세스를 핸들링하고 싶을 때는 이것 자체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거로 저장되어 있는 할당되어 있는 통상 access1, access2 이런 변수를 사용하려고 할당을 한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access는 피규어 행렬의 값이라고 하는 게 바로 서브 플랫에서 행렬의 값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각 서브 플랫에 맞게 이런 그림을 그려볼게요. 아까는 제가 이거를 하나의 그림에 그렸는데 이제는 각각 하나의 액세스로 넣어놨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해 볼게요. 어떻게 했냐면 자, 좀 더 수월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앞에 서브 플랫에선 행 개수, 열 개수, 행렬의 값들, 칸들 중에서 몇 번째 인덱스인지 그 액세스 넘버가 들어갔죠. 액세스의 인덱스입니다. 그러면 캔버스 그렸습니다. 데이터 두 개 생성했습니다. 그런 다음 첫 번째 액세스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액세스에 나는 plt 플랫으로 그림을 그릴게 라고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액세스가 채워진 겁니다. 볼까요?
플랫 퍼스트 밸류 라벨 되어 있죠. 앞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액세스를 그릴 건데 그건 아래 내용으로 채워주겠니? 라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 PLT show를 통해 둘 다 하나의 캔버스로 이루어진 피규어를 출력하는 거죠. 그렇죠? 안에 내용이 여러분들이 상세로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설명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별도로 time 1, sales 1, time 2, sales 2 라벨 되어 있죠. 레전드 따로 되어 있죠. 따로 인식됩니다. 서브 플랫 자체로서 액세스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명령어 또는 함수를 써도 각 서브 플랫 액세스에 맞게 작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브 플랫을 통해 시각화 구조를 변경하는 걸 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도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에 서브 플랫 그림 자체를 axis1이라고 변수로 할당을 하였으면 이 액세스에서 플랫 해주세요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앞과의 차이는 이렇게 할당하는 게 없었고 여기에는 PLT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좀 더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 두 번째 액세스는 access2라고 변수에 할당을 했고 이 값을 즉 이 위치에서 그림을 그리세요 이 값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도 모두 동일한 결과를 출력합니다. 다음은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만 설명드릴게요. 애초에 자, PLT 피규어로 하나의 피규어를 만들었죠. 그리고 PLT에 서브 플랫 하나, PLT에 서브 플랫 하나입니다. S 없습니다. 그쵸? S가 없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PLT 함수에 서브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서브 플러스. 그래서 1,2 두 개의 액세스 칸을 만들고 피규어 사이즈는 10,2로 생성해 주겠니?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 다음 이 서브 플러스는 두 개의 값을 리턴합니다. 통상 피규어를 핸들링하는 피규어 리턴 그리고 액세스를 핸들링하는 액세스를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생성한 다음 데이터는 그대로 쓰고 이 액세스에는 1,2 두 개의 칸이 있다고요. 두 개의 값이 들어갈 그림이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중에 0번째 인덱스에 위치한 액세스에서 플랫을 그리고 마찬가지 0번째 액세스에서 제목, 레전드, X라벨, Y라벨 그리고 첫 번째 액세스에서 시각화, 제목, 레전드, X라벨, Y라벨 이렇게 그려도 동일한 결과가 출력됩니다. 동일한 코드입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서브 플러스를 통해서 피규어와 액세스를 출력을 했고 이걸 그대로 사용해서 하위 함수로서 다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차이가 있죠. 이 액세스를 출력했을 때는 그냥 타이틀 명령어가 아니라 set 타이틀. 레전드는 동일. X라벨은 그냥 X라벨이 아니라 set X라벨. Y라벨도 그냥 Y라벨이 아니라 set Y라벨 표시를 통해서 핸들링 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 서브 플러스 도큐멘트를 보면은 설명이 다 있는 내용들이라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는 타이트 레이아웃이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이건 뭐냐면 다 동일한데 상관없습니다. 서브 플러스 쓰던 피규어를 쓰고 서브 플러스를 부여하던 뭐가 됐던 간에 피규어 자체의 변수를 핸들링 해볼 거예요. 어디에 있냐면 쭉 내려와서 여기 있습니다.
난 피겨에서 이 피겨에 몇 개의 액세스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하위에 있는 메서드를 통해 타이트 레이아웃을 호출하면 안에 있는 액세스를 빈 공간이 없게 캔버스 내 빈 공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잘 붙여줍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이 그림과 이 그림. 이 그림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10,5에서 무언가 여백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남아있던, 이쪽에 남아있던 그런 걸 최대한 없이 늘려서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종종 많이 씁니다. 왜 많이 쓰냐면 통상 이 사이에 예를 들어서 XS1과 XS2 사이에 공간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림에 따라서는. 너무 떨어져 있으면 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핸들링을 할 때 타이트 레이아웃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타이트 레이아웃을 핸들링 할 땐 액세스, 각 그림이 아니죠. 그림들의 관계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액세스를 포함하고 있는 피그 변수, 피겨를 다루는 피그 변수에서 명령어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피겨 액세스, 플랫 간의 간격을 자동으로 맞춰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다른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통상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두 개의 그림을 그리긴 할 거야. 이렇게 놓으니까 사실 숫자를 내가 일일이 따져보기 전까지는 똑같아 보이죠. 결국 나는 하나의 액세스로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의 액세스도 좋은데 앞에 예시에서는 하나의 액세스에서 이렇게 나왔었죠. 이렇게. 이 그림도 좋은데 여기에서는 뭐 단점이랄까요? 조금은 아쉬운 게 뭐냐면 자, 지금 이 데이터나 이 데이터나 동일한 x의 범위, 동일한 y의 범위를 쓰고 있죠. 뭐 x의 범위는 그렇다 칠게요. 근데 뭐 이렇게 값의 수치가 데이터가 비슷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첫 번째 데이터는 y축이 5에서 30인데 두 번째 데이터는 20에서 2만이야. 이럴 수도 있죠. 그런 데이터를 함께 표현하면 하나의 데이터가 너무 수치가 작기 때문에 바닥에 깔려서 묻혀버릴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경우에 통상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이런 것처럼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바꿔서 y의 범위가 적은 데이터와 y의 범위가 큰 데이터를 함께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비교는 용이한데 너무 하나가 짜부돼 있고 뭔가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들죠. 이럴 땐 축을 y축만 별도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y를 하나로 표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데이터에 맞게 빈 거 뭐 비워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의 y축을 추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둘 다 y축이 다른 값이긴 하지만 좀 더 값에 대한 기울기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데 좀 더 용이하겠죠. 같은 하나의 그림이라도 y축의 범위를 별도로 설정할 경우에 좀 더 다른 해석이 용이하고 설명이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을 설명드리게요. 그 방식 설명을 위해서 결론 여러 개의 플랫을 하나의 액세스로 표현을 할 때 그런데 y 값의 범위가 다를 경우 twin x라는 함수를 통해 y축을 하나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걸 위해서 기본 값을 가지고 왔습니다. 캔버스 생성, 데이터 입력, 그림, 플랫 이렇게 하나의 그림이 들어왔죠. 두 개 다 그린 거네요. 두 개의 그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x의 범위를 첫 번째는 y의 범위죠. 10에서 30으로 했는데 두 번째 건 바꿨어요. 인위적으로. 150에서 350으로. 그리고 y의 범위를 5에서 30으로 제한했더니 레전드에는 세컨드 밸류가 있는데 아예
표시가 안 됐죠. 빨간색 데이터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경우를 임의로 생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그려볼 건데 두 개의 그래프 중 하나의 값 사라진 게 아닙니다. 애초에 엑시스를 제가 변경했더니 두 개가 같이 표현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괜찮을 겁니다. 변경된 건 이 두 가지입니다.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범위만, 출력 범위만 변경을 했더니 이렇게 값이 다 살아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그림 그려봅시다. 이 그림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합니다. 일단 plt subplots 함수를 사용해서 임의의 그림 캔버스를 하나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그 피겨와 엑시스를 출력합니다. 여기에 subplot에 1,1을 안 했으니까 저희 그림 하나 그릴 건데요. 그렇죠? 두 개 아닙니다. 하나의 그림입니다. 하나. 그러니 굳이 두 개 이상 필요가 없어요. 서플라츠를 쓰긴 했지만 결국 그냥 피겨 하나를 그린 겁니다. 캔버스 하나를 생성하고 그 캔버스를 핸들링하는 fig 변수와 그림, 하나의 그림이죠. 그림을 핸들링할 access 변수를 출력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림 핸들링 할 거죠. access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위 메서드로 twin x라고 입력을 하면 이 함수는 신규 축을 추가해 줍니다. 신규 액세스를 생성하는 게 twin x고 이거의 출력물은 축을 새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겨는 그림 하나인데 축은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실제로는 액세스가 하나인데 이 액세스가 두 개 된 꼴인 거예요. 두 개 된 꼴. 그래서 이 두 개를 겹쳐 그려서 하나로 표시하는 겁니다. 흐름상을 봤을 때 액세스 하나가 있고 그 액세스를 다시 한번 축을 바꾼 걸로 신규 액세스 생성을 해서 마치 두 개의 액세스인데 하나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 다음 데이터 입력 그대로 하고 첫 번째 액세스 이건 어차피 인덱싱이 필요가 없죠.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앞에서는 인덱싱을 했었습니다. 저만 올라가 보면 이렇게 액세스에서 0번째 1번째 했었죠. 근데 하나만 그리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액세스에서 그림 그려주세요. 제목 넣어주세요. 레전드와 XY 라벨 넣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됐죠? 특별히 이상할 거 없습니다. 그런 다음 access another에서 access가 아닌 access another에서 x second과 y second 데이터를 그려주세요 라고 쓰는 겁니다. 근데 이 access는 이렇게 이거는 인덱싱은 없지만 애초에 축이 이쪽에 있는 액세스 그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ccess another에서 레전드를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access another에서 y축을 추가해 주세요는 되는데 나머지 두 개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주석으로 처리를 해 둔 거예요. 자, 보면 한번 볼까요? 일단 이거를 보면 x 첫 번째에서 이 액세스 타이틀 텍스트 그림 1 x 라벨 타임 1 y 라벨 세일즈 1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겹쳐서 액세스를 추가한 거잖아요. 그 액세스는 y축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액세스 another이 추가가 된 건데 여기에서 플랫을 그릴 땐 값이 추가될 겁니다.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가 이 축에 맞춰서 표현되고 있죠. 그리고 레전드는 별도로 추가해 줘야 돼요. 여기에서는 두 번째 데이터 액세스가 없죠. 두 번째 데이터에 레전드도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 라벨이 레전드를 다시 한번 사용해서 여기 표시합니다. 위치는 lower right, 첫 번째는 upper left에 별도 표기했습니다. Y 라벨, sales 1, sales 2라고 별도로 Y 라벨을 넣었죠. 그쵸? 만약에 제가 이 싱글을 해도 먹히지 않아요. 왜냐면 첫 번째 액세스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이걸 둘 다 해도 먹히지 않습니다. 단 표현상에 섞여 있죠. 보기가 매끄럽지 않은 거예요. 제가 비교하려고 이걸 주석 처리해 놓은 거고요. 이거는 주석을 해놓고 통상 첫 번째 그림에 완벽하게 다 표현을 해두고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액세스, 이 Y축을 포함한 액세스 another에서는 통상 새로 표시된 데이터, 새로 표시된 Y 라벨만 업데이트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서 하나의 피규어에, 그렇죠? 두 개의 데이터를 표시를 했고 두 개의 데이터는 별도 Y축 스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해석하기도 용이합니다. 비교도 가능하고 또한 레전드 분리도 가능하고요. 약간의 주의만 하시면 이렇게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은 첫 번째 액세스에 대부분 세팅을 다 넣어놓고 두 번째에는 레전드와 Y 라벨 정도만 추가하면 서로 섞이지가 않는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각화 구조 변경 내용의 요지는 앞에 기본 사용법에선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것, 그리고 그림 안에 있는 수많은 용어, 명령어들, 파이썬 기능들을 소개했다면 시각화 구조에선 이 그림 바깥에 있는 피규어와 액세스 핸들링을 통해서 다양한 그림을 넣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피규어의 사이즈 조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서브 플랫을 통해 하나의 피규어 안에 여러 개의 액세스를 넣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액세스를 하나로 하되 축을 추가를 해서 마치 두 개의 그림, 두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피규어에 추가하되 비교가 용이하도록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까지 해서 시각화, 구조 변경, 즉 액세스의 구조, 피규어의 구조 변경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피규어를 그릴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시각화, 구조 변경에 관련된 내용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